평생 책을 단 한 권도 읽지 않은 사람보다 평생 단 한 권의 책만을 읽은 사람이 위험한 법이지요.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찾는 모든 답이 한 사람에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지식을 받아들이되 그것이 유일하다고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가족을 제외하고 당신과 가장 가까운 주변의 5명의 평균이 바로 당신이라는 사람이다. 이 말 아마 한 번쯤은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 역시 많이 말씀드렸던 말 중 하나인데요. 이 말을 한 주인공은 바로 세계적인 CEO, 백만장자, 각 분야 전문가들의 정신적 지주였던 짐 론입니다. 그렇다면 짐 론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야망이라는 것에 대해 어떻게 말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듣는 너 자신을 인정하고 믿어라 라는 말의 의미와 실제로 나를 인정하고 믿는 방법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말했을까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요, 이 야망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삶, 즉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해줄까요? 오늘은 이 질문들에 대해 정말 명확한 답을 찾을 겁니다. 짐 론의 야망의 힘, 이 책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들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이란 무엇인가? 성공에는 고정관념도 정해진 모형도 없습니다.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성공이란 베스트셀러에서 말하는 목표나 멋지게 포장된 철학이 제시하는 목표가 아닙니다. 은행 계좌에 보유한 금액도 성공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스스로 설계한 개인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꾸준히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공은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 자신과 가족을 위해 갖고 싶은 것을 갖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에게 만족과 즐거움을 주는 비즈니스 목표, 개인적 목표, 정신적인 목표, 건강 목표 등을 이루는 것이지요.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성공입니다. 이러한 성공의 정의는 여러분의 생각과 근본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성공의 정의는 하나가 아니니까요. 나는 전 재산을 현금화해서 산으로 들어갈 거예요. 오두막에서 다람쥐에게 먹이를 주며 자급자족하며 살 겁니다. 라고 누군가가 말한다면,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말한 대로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저는 이 사람이 대성공을 거두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성공을 위해 정해진 길은 없습니다. 자신만의 길이 있을 뿐이지요. 결국 성공은 자신의 인생, 비즈니스, 가족을 위해 자신이 세울 하루, 일주일, 한 달간의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찾는 모든 답이 한 사람에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성공하기 위해서는 철학과 이념을 조합해서 여러분 자신만의 생각을 만드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양한 생각이나 관점에 대해 마음을 열어야 하며, 여러분 스스로의 생각이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면 그걸 강화하고 심지어 방어할 수 있는 방법도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할까요? 폭넓은 생각에 여러분 스스로를 노출시켜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다양한 책을 읽어야 합니다. 평생 책을 단 한 권도 읽지 않은 사람보다 평생 단 한 권의 책만을 읽은 사람이 위험한 법이지요.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찾는 모든 답이 한 사람에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지식을 받아들이되 그것이 유일하다고 여기지 마세요. 출처를 확실히 확인한 다음 여러분 스스로의 방식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관심 있게 듣고 받아들이고 기억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걸 여러분만의 것으로 숙고하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하지요. 모든 각도에서 살펴보세요. 누군가의 추종자가 아닌 스스로에 대한 연구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야망의 힘을 키우는 것은 각자의 아주 고유한 과정입니다. 모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모은 다음 다른 사람의 결론이 아닌 여러분 자신의 결론에 따라 자신만의 접근 방법을 만들어야 하지요. 다른 사람의 철학에 속지 마십시오. 그들이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식과 정보를 수집하면서 자세히 살펴보고 가장 중요한 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신만의 철학을 갖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만의 그 철학은 여러분이 성공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등불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알고 있던 시간 관리 방법은 사실 다 틀렸다. 여러분 계획에 부여하는 가치,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가치, 삶 전반에 부여하는 가치는 여러분 주변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간을 존중하는 방식, 즉 각자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을 사용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시간을 존중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신을 인정하는 사람은 자기 시간을 사용하는 건 역시 이해하고 존중하기 때문이지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 모두 24시간이 동일하게 주어지지만 두 집단의 차이는 바로 시간 관리에 있습니다. 매일 실천하는 몇 가지의 간단한 규칙으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수입이 바뀔 수 있죠.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 관리를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진짜 도움이 되는 조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자신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시간을 사용하라. 성공과 시간 관리에 대한 그 어떤 좋은 아이디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것을 적용할 수 없다면 여러분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진짜 시간 관리 방법은 바로 시간 관리라는 것 자체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시간 관리를 위해 무엇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라는 다른 사람의 강요를 받아들이지 마세요. 모든 것에 저항하십시오. 조언을 받아들이되 명령은 받아들이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것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잊으세요. 다른 누군가의 성공 모델을 따라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모든 시도에 저항하십시오. 시간 활용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 좀 더 다루기 수월하고 개인 시간을 지킬 수 있는 것을 선택하라. 영업 직원에서 관리자로 승진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는 관리자가 되어야 해. 모든 사람을 신경 쓰느라 하루에 14시간이 걸리잖아.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서 영업을 해야겠어. 이것은 좋은 대안입니다. 프랜차이즈 매장 운영을 꿈꿨지만 어떤 부담이 따르는지 제대로 알게 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골칫거리와 각종 사건 사고에 질렸어. 사람들을 대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모든 일을 책임지는 일이 나랑 너무 맞지가 않아. 이만 물러나야겠어. 이건 역시 정말 좋은 대안입니다. 즉 물러남으로써 더 나은 생활을 얻을 수 있다면 스스로를 압박하지 않아도 되지요.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볼까요? 아빠가 자신과 놀아주지 않는다며 불평하는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아빠는 서류가 가득한 가방을 들고 집에 와요. 내게 안녕이라고 인사하며 머리를 쓰다듬고는 사라지죠. 어째서 아빠는 집에 와서 나랑 놀 수 없죠? 아이의 엄마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빠는 너를 아주 많이 사랑한단다. 하지만 회사에 일이 너무 많아서 전부 끝낼 수 없기에 남은 일을 집에 가져와야 하지. 아빠가 너와 놀 수 없는 건 그래서란다. 그러자 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아빠를 천천히 일하는 그룹에 넣으면 안 돼요? 이것은 나쁘지 않은 생각이며 제가 여기서 제안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너무 바빠서 자녀와 놀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없다면 천천히 일하는 그룹에 들어갈 가치는 충분합니다. 우리는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초창기에 너무 많은 대가가 따르는 일을 선택했지요.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를지 알았다면 결코 그 일을 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적절하게 맞추는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추가 수입을 얻기 위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를 이룰 수밖에 없다면 추가 수입은 그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다만 추가 수입을 얻기 위해 그 정도의 대가를 치를 필요는 없다면 그 추가 수입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소중한 사람과의 시간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정해진 시간에 효율적으로 일하라. 우리는 1시간을 10시간만큼 가치 있게 만들 수 있으며 평소 일주일에 끝냈던 일을 하루 만에 끝낼 수 있습니다. 과장 같지만 실제로 정말 그렇습니다. 정상 근무일은 업무를 완수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 일주일에 5일에서 6일이면 충분합니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하죠. 그들은 주로 인터넷을 통해 일하기 때문에
회사 근처가 아니어도 어디든 원하는 지역에 살 수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알게 되었을까요? 보통 이틀이 걸리던 프로젝트가 몇 시간 만에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집중을 방해하는 요소도, 말을 거는 사람도, 원치 않는 전화도, 예상치 못한 방문자도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직업을 갖는 혜택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 재택근무를 하는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환경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사무실에서도 몇 가지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 볼 수는 있지요. 예를 들면 이 시간만큼은 나를 방해하지 말아달라 라는 집중 근무 시간을 팀 차원 혹은 회사 차원에서 정한다면 그 시간만큼은 전혀 방해받지 않고 일할 수 있으며 약속을 잡거나 전화를 받는 것은 특정 시간에 몰아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개인 발전의 마법이 이루어지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깨닫고 더욱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특정 과업을 완료하는 업무 리듬의 가치를 이해하고 더 짧은 시간에 더 효율적으로 일을 완료하고 무엇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아닌 더 스마트하게 일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활동을 당신의 업적으로 착각하지 마라. 대부분의 시간관리 전문가들은 시간을 이렇게 관리하라 라고 말해줄 뿐 가장 중요한 것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 관리 시 정말 주의해야 할 사항들, 어쩌면 가장 본질적인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루를 지배하라. 시간 관리의 핵심 중 하나는 책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시작하면 그걸 컨트롤하고 관리하고자 하지요. 사업을 시작하고 운영하지만 머지않아 사업에 끌려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따금 멈춰서 잠깐, 이곳에 책임자가 누구지? 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배하는 것이 있으면 복종하는 것이 있지요. 이것이 삶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은 주인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즉, 책임을 맡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책임을 도대체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목표를 글로 적어 항상 가지고 다니세요. 그 다음 중요도에 따라 목표의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여러분이 종이에 적어 놓은 여러 가지 것들 중 중요한 것과 사소한 것, 즉 정말 중요한 일과 단순히 그냥 해야 하는 일을 구분하는 것이지요. 사소한 날인가요? 그에 따라 시간을 조종하세요. 만약 사소한 일이라면 그것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중요하지 않은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거나 중요한 일에 너무 적은 시간을 들이지 마세요. 예를 들어 전화를 하려고 한다면 이것이 중요한 전화인가, 사소한 전화인가부터 결정해야 합니다. 이처럼 중요한지 사소한지 간단한 평가를 통해 몇 개월쯤 지났을 때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절약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활동을 업적으로 착각하지 마라. 흔히 생산적인 사람이 되려면 바쁘게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 주변에서 바쁜 척만 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바쁜 것에 쉽게 속지요. 많은 사람들이 퇴근 후 집에 와서 하루 종일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녔어. 정말 정신없는 하루를 보냈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질문은 어디로 뛰어다니고 무엇을 했는가여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리저리 정신없이 뛰어다니지만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지요. 활동을 업적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루 동안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낭비하지는 않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 현재에 집중하라.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회사에 도착할 때까지 업무를 시작하지 마세요. 저는 잠이 덜 깨 아직 멍한 상태인데도 샤워 중에 어떻게 문서를 작성할지 생각하며 업무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이런 방식은 효과적이지 않아요. 회사에 도착한 뒤 업무를 시작하십시오. 아침 식탁에서 일을 시작하지 마세요. 이것은 가족에게 좋지 않으며 업무에도 제대로 집중할 수 없게 만드니까요. 회사에 가는 길에 업무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차로 출근한다면 곧 있을 화상회의가 아닌 운전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샤워 중에는 씻는 것에 집중하세요. 아침 식탁에서는 가족에게 집중하십시오. 어디에 있든 여러분 자신이 있는 곳에 집중하세요. 머릿속에 다른 곳을 떠올리지 마십시오. 무엇을 하고 있든 그 일에 집중하세요.
이 집중은 효과적인 시간 관리로 그대로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현재, 지금에 집중하는 것은 효과적인 시간 관리로 그대로 이어질 겁니다. 시간 관리의 또 다른 핵심은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저의 동료 한 명은 이런 명언을 남겼지요. 말로 인해 너무 많은 짐을 지지 않도록 해. 너무 빨리 약속하고 너무 친절하게 기분을 맞추려 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높이 평가하고 여러분의 시간과 그 시간에는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여겨야만 합니다. 네 번째,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하지 마라. 제가 아는 몇몇 사업가들은 사업에서 큰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수많은 만남을 요청받게 되었지요. 그들은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지 고려하며 각각의 요청을 검토하고 그 미팅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평가한 다음에야 선정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해야 합니다. 그저 권위 있게 들리는 제안, 재미있을 것 같은 사교 행사나 이벤트를 즉각 수락하지 마세요. 글쎄요, 라고 말한 다음 여러분의 커리어나 사회생활에 어떤 도움이 될지, 여러분의 야망에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될지, 가족에게 쏟는 시간을 얼마나 뺏길지 평가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와 가족을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하세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애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소한 일도 플랜의 일부임을 인정하라. 그날 하기로 한 일을 모두 끝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지요. 매일의 성과는 성취의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내일의 플랜을 세운다고 해봅시다. 내일은 별다른 일정도 없고 무척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의 플랜에 청소의 날이라고만 적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 여러분은 시간을 내어 책상 위에 작은 메모를 정리하며 청소를 시작하지요. 그런데 일주일 내내 해야만 했던 일이 갑자기 생각났고 매일 걸려오는 사소한 전화들을 받고 통화를 합니다. 결국 하루가 거의 끝나가도록 그날 여러분의 사소한 일정이자 유일한 플랜이었던 청소는 미처 다 하지 못했습니다. 사소한 성과도 중대한 성과만큼 똑같이 중요합니다. 작은 성과를 경험하고 그 느낌을 느끼지 못하면 큰 성과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여섯 번째, 정체기마저 즐겨라. 행복은 얻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은 여러분이 삶에 제공하는 모든 것을 탐색한 결과 선택권을 손에 쥘 때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해야만 하는 일이 아닌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선택권, 살아야만 하는 곳이 아닌 원하는 곳에서 살 수 있는 선택권, 해야 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선택권 등이지요. 또한 행복은 받고 나누는 것이며 거두고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취한 것을 즐기는 시간을 가질 때, 여러분에게 찾아온 정체기를 즐길 때, 스스로 칭찬할 만한 것은 칭찬할 때,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행복은 최종 결과가 아니라 지금 여기 있습니다. 행복은 여정의 한 부분일 뿐이지요. 천국으로 가는 길이 곧 천국이다 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미래에 찾으려는 행복은 오늘 찾아야 하고요. 미래에 이루려는 성공은 오늘 실행해야 이룰 수 있습니다. 1년 만에 친척 아이들을 만난 어른들의 반응처럼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룬 것에 대해, 오늘 이룬 것에 대해 자신을 인정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소위 자기 인정 목록을 작성해야 하지요. 지난 4일, 지난 2주, 지난 6개월, 지난 1년, 지난 10년 동안 무엇을 성취하셨나요? 이 기간 동안 무엇을 성취했는지 모두 적어보세요. 즉, 자신이 달성한 모든 업적에 대해 자기 인정 목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록을 여러분의 목표와 비교해 보십시오. 그동안 목표 달성을 위해 너무 바쁘게 지내온 나머지 실제로 어디까지 왔는지 돌아볼 시간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목록들을 돌아보며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겠지요. 와, 생각보다 그래도 꽤 많은 일을 달성하고 정말 많은 걸 배웠어. 그동안 내가 무엇을 이루었고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봐봐. 10년 전, 아니 1년 전만 해도 나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잖아. 나는
생각보다 정말 잘하고 있어. 야망을 키우려면 작은 단계들을 거쳐야 합니다. 한 번에 한 단계씩, 한 번에 하루씩, 한 번에 일주일씩 말입니다. 이것은 6개월이나 1년 만에 친척 아이들을 만나게 된 어른들의 상황과 비슷하지요. 어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많이 컸다니. 부모님은 아이가 크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매일 볼 때는 그 사실을 알아차리기가 어렵지요. 개인적인 성장 역시 똑같습니다. 따라서 모든 업적을 기록해서 여러분이 그동안 무엇을 이루고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와, 세상에. 그래도 나 꽤 많이 성장했네.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